오늘은 고사성어 결초보운에 대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중국 섬서성이 있습니다. 섬서성에 가면은 결초촌이라고 있습니다. 결초촌이 있어요. 결초촌. 여기가 어디가 있냐면은 섬서성의 위남시에가 있어요. 위남시에 가면은 이 결초촌이 있는데, 위남이라는 이 도시가 상당히 큽니다. 인구는 한 500만 명이니까 실제 중국에서는 크지는 않는데, 그 바로 위에 보면은 부평현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시진핑 아버지 고향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의 배다른 형님이 있는데, 그런 습부평이고 자기는 습건평, 그 다음에 동생은 습원평, 그런데 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 또 화엄시라고 있는데, 화엄시에는 뭐가 있냐면 유명한 또 뭐가 있냐면 화산이 있습니다. 화산. 중국의 동쪽에는 태산, 서쪽에 화산, 남에 형산, 북에 항산, 한중앙에 숭산, 그런데 오악이 있는 데입니다. 이 화산이 참 또 엄청나게 아름답죠. 바로 그 화산 우에 대례현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 결초촌이 있어요. 즉 여기 결초보운 할 때 나오는 그 지역이 결초촌입니다. 결초촌.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 글자를 한번 잘 보면은 이 자를 이게 섬서인데, 섬서 지방이 어디냐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황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가 섬서 지방이에요. 섬서 지방. 섬서. 이 섬자 이렇게 써요. 여기가 들입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은, 그러면 여기는 섬서고, 여기는 산서지방입니다. 산서지방.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표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중국 발음으로는 산시 그럽니다. 산시. 여기는 산시 그러고요. 근데 우리가 중국음을 쓴다고 해가지고 여기도 산시 그래요. 그럼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자 글자를 참, 이자는 원래 중국 발음으로는 산인데, 우리도 산으로 적다가 보면은 이자하고 여기 지역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이자만은 섬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섬. 그런데 또 이 글자가 비스듬한 글자가 또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사람 인자를 이렇게 써보면은 합자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상남도에 있는 합천 때 또 이렇게 씁니다. 이 글자가 상당히 헷갈리는 한자입니다. 그럼 또 이런 글자도 있어요. 이런 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뭐냐면, 우리가 협곡이라고 그러죠. 협곡. 이거 깍짓게 협자입니다.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좁은 협곡이에요. 여자가 이렇게 생기면 섬, 이렇게 생기면 합, 이렇게 생기면 협곡. 또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는 협소, 좁을 협소입니다. 협소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섬서성은 무슨 나라냐면은, 섬서성에 있는 이 지역에는 이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 전까지만, 이거는 진나라입니다. 진. 그리고 이쪽에 이 산서성에 있는 나라는 이진나라입니다. 이진나라. 진. 그런데 중국 발음은 틀려요. 중국 발음은 이자가 친 그렇게 나오고, 중국 발음은 이 글자가 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발음이 친 그래요. 중국어 표기는 이렇게 합니다. QIN 이렇게 해서 친 이렇게 읽고, 요건 JIN 그래서 찐 그럽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한번 잘 보면 섬서, 요거는 합천, 이자는 협곡, 이거는 협소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경은 결초촌인데 결초보운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결초보온을 보면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 진나라에 바로 위무자가 있습니다. 진나라에 옛날에 설명 한번 했는데, 문공, 진문공이 한식이라든가 청명하고 관계되는 분입니다. 진문공이 왕에 오르기 전에 19년간 유랑을 하고 있을 때 이 부하로 진무자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진무자는 뭐냐면 대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 진나라에서는 대단히 그 유명한 부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는데 아들이 누가 있냐면 아들도 장군이에요. 과가 있고 위과 또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폐첩이 있으면 이자가 폐자입니다. 폐자. 이 폐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아주 그 미천한 여자를 폐라고 그래요. 그런 게 이제 첩은 첩인데 아주 그 이쁘게 생기고 사랑을 많이 받지만은 이런 사람은 하나의 물건 취급을 받는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참 이 여자가 아주 얼굴만 이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참 아름답다 했는데 이 여자의 이름은 조희예요. 조희. 조희라고 그래요. 조희. 그런데 아버지가 이 무자가 전쟁에 가끔 많이 나가니까 늘 아들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장에서 바로 죽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어린 이 얘한테는 즉 조이를 너희들이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라. 개가를 시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무자가 몸이 이제 아파가지고 갑자기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애를 나한테 뭐라 하냐면 배장을 해라 그랬어요. 배장. 이 배장이란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배장이란 말 잘 안 쓰고 무엇을 쓰냐면 순장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중국에서도 순장을 많이 쓰는데 이 순장을 시켜라 그랬어요. 그게 당시에 이 여자들은 거의가 이렇게 그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그 주인이 죽으면 순장을 합니다. 지금도 그게 많이 나와요. 그 옆에 죽으면 그 옆으로 쭉 나란히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열장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나열하는 장녀다 해가지고 열장이에요. 이게 워낙 높은 집이니까 이제 전장에 가면 젊었을 때는 얘가 내가 죽거든 얘를 다른 데로 즉 조이를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라 했는데 죽기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으려고 할 때 딱 뭐라고 하냐면 이거 순장을 시켜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과가 아들이 그 큰아들이 동생 기하고 얘를 이렇게 돼.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순장을 하면 어쩌겠냐. 젊은 여자인데 우리가 다른 데로 개가를 시켜주는 것이 어쩌겠냐 하니까 이 가가 그러니까 동생 이 기가 그 형님 좋습니다. 젊은 사람을 어떻게 죽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를 때 이 여자를 개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황하가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서 황하가 이렇게 갔다가 남쪽에서 갔다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갔다 내려오면 여기가 등용문이가 있어요. 등용문. 용이 올라가는 거. 물고기들이 얘가 있다가 여기를 올려채면은 등용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등용문. 여기를 올려채야 돼요. 바로 이 근방이에요. 그게 여기는 그 당시 이 나라는 여기는 진이고 여기는 이 진나라예요. 중국 발음으로는 친, 요건 찐 그런데 바로 여기가 진나라인데 여기를 건너와서 여기서 전투를 하게 돼 있어요. 하도 진나라가 이 진나라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침략할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가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가 저녁에 어렴풋이 잘 듯 말 듯 하니까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쪽파라는 말을 늘 씁니다. 잠도 안 자고 있는데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청초파 그래요. 청초파 이렇게 외워요. 청초파 이렇게. 이게 이거 풀이 있는 언덕이라는 뜻이요. 청초파 이런 말을 자주 오니까
아니, 그냥 눈을 떠가지고 자기 동생 기한테, 아니, 내가 꼭 참 들듯 말듯 하는데, 이거 노인네가 나와가지고 청초파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동생 기가, 예, 형님, 여기서부터 심리에 가면은 청초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전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내일 그 적장을 일이 유인합시다. 유인해가지고 그래서 매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읍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그냥 아주 기분이 좋게 웃으면서 이 우리 좋은 내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제 그 다음날이 됐어. 그 다음날이 됐는데 여기는 진나라의 장군이고 여기 이 진나라의 장군이 누구냐면 두예요. 두예오고 이제 와서 한바탕 붙는데 계속 어젯밤에 청초파 이야기를 해서 청초파로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 두예가 여기 청초파에서 딱 잡혀요. 잡혀서 사로잡아서 공을 크게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이기고 잠을 탁 자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 과한테 당신이 정말 고맙다. 내 딸이 누구냐면 조이인데 이 조이가 젊은 나이에 순장을 안 시키고 이렇게 시집을 좋은 데로 보내줘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갚았다. 그러니 내가 풀로 맺어서 은혜를 갚는다 이 말이에요. 맺을 게자 풀초자 풀로 맺어가지고 은혜를 갚는다. 내가 그래서 이 청초파에다가 이렇게 풀을 이렇게 매가지고 네가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쫓아올 때 두해가 탁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라도 그 은혜를 갚는 것을 결초 보훈이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 여기 바로 위남시 결초촌에 가면은 이 흔적이 지금도 있다. 그래서 남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는 것이 좋다. 다 그것은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 해서 오늘은 호사성의 결초 보훈에 대해서 위무자가 진나라의 문공 때 그 대부로서 따라다니는데 아들이 그 다음에 기인데 내가 죽거들랑 폐첩이라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미천하는 첩을 하나 있는 것을 폐첩이라 하는데 그 당시에 조이가 너무 어리니까 내가 전장에서 만약에 죽으면은 네 애를 시집을 보내줘라 했는데 마지막에 죽으려고 할 때 여러분을 순장을 시켜라 했지만 아들 과가 기가 젊으니까 우리가 시집을 보내자 해서 했는데 그것을 적장투의하고 전쟁을 할 때 그 노인네가 나타나서 청초파로 유인을 해서 풀로 맺은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잡게 해서 이렇게 이겼다 하는 내용입니다.